이제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젊은 시절 일과 가정에만 충실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후 갖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시작점입니다. 돈이 많아야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하루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건 작은 취미의 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퇴직 후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취미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를 위한 돈 많이 안 들어도 인생이 즐거워지는 취미생활 10가지. 적은 비용으로 풍요로운 하루를 만드는 법.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다. 60세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다 보면 공허하고 사람 만날 일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써야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요즘 60대는 예전 세대와 다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유튜브로 배우고 SNS에 일상을 기록합니다.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 그 의지만 있다면 비용 부담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60대들이 많이 즐기고 또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취미 생활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의 리듬이 되살아나는 방법들입니다. 1. 걷기 여행. 인생의 두 번째 길 위에서. 걷기만큼 간단하고 확실한 취미도 없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매일 1시간 내 발로 세상을 다시 만난다. 태화강 국가정원, 부산 달맞이길, 한강공원 등 전국 어디서든 걷는 길이 이미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걷기 동호회나 둘레길 탐방단은 무료에 가깝습니다. 걷기 앱을 사용하면 포인트나 기부까지 가능하죠. 무릎이 약하신 분이라면 걷기 플러스 스트레칭을 병행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따라 밝아졌다는 후기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2. 맨손 체조와 요가. 집에서도 가능한 건강 루틴. 공원이나 거실 한쪽이면 충분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관절과 근육을 천천히 깨우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유튜브에는 시니어 홈트, 60대 요가 같은 무료 영상이 수천 개 있습니다. TV를 보며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어깨 통증, 허리 뻐근함이 줄어듭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월 1에서 2만 원의 요가 스트레칭 강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하면 잠이 잘 오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은 돈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 이 문장은 60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3. 자전거 타기. 바람과 친구가 되는 시간. 퇴직 후 처음으로 자전거를 다시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출퇴근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운동이 됩니다. 중고 자전거는 10만 원 전후로 이 정도면 충분하고 헬멧만 있어도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만 타도 다리 근육이 강화되고 무릎 부담이 적습니다. 울산, 세종, 부산 등은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무료 대여소도 운영합니다.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내 몸으로 세상을 여행하는 가장 자유로운 방법입니다. 4. 독서와 독서 모임. 생각이 젊어지는 시간. 책을 읽는다는 건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지식보다 감성, 공감, 삶의 성찰이 중심이 되는 독서가 좋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 비용은 0원입니다. 요즘은 전자도서관 앱으로 집에서도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더 즐겁게 읽으려면 시니어 독서 모임을 찾아보세요. 동년배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고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나는 책 속에서 다시 젊어졌다는 어느 68세 회원의 말처럼요. 5. 글쓰기와 일기쓰기.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하루를 돌아보고 느낀 점을 써보세요. 볼펜 하나, 공책 한 권이면 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이 한 줄이 쌓이면 그게 인생의 기록이고 누군가에게는 작가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내 인생 이야기를 블로그나 브런치의 연재, 출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글쓰기는 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기억력, 표현력, 감정 조절 능력이 모두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건 인생 후반부에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6. 퍼즐, 스도쿠, 색칠놀이. 두뇌를 깨우는 소소한 즐거움. 최근엔 시니어 두뇌 훈련 교재, 컬러링북이 큰 인기입니다. 5,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고 카페나 집 어디서든 즐길 수 있습니다. 색칠을 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집중이 됩니다. 손과 눈의 협응력도 좋아집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긴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작은 집중의 시간들이 모여 뇌 건강을 지키는 비밀이 됩니다. 7. 노래교실 앞 창단. 목소리로 젊음을 찾다. 노래 한 곡이면 하루가 달라진다. 실제로 노래는 폐활량을 키우고 우울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문화센터, 복지관, 교회나 주민센터에서는 월 1에서 3만 원 수준으로 노래 교실을 운영합니다. 강사와 반주에 맞춰 함께 노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기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무대에 설 기회가 생기면 인생에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노래는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하는 취미입니다. 8. 텃밭 가꾸기. 자연이 주는 위로. 요즘 도시농업은 60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옥상 혹은 공용 텃밭 한 평이면 충분합니다. 씨앗 한 봉지 1,000원, 흙 한 포대 3,000원. 이 정도면 계절마다 채소를 직접 키울 수 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마음의 치유 효과가 큽니다. 내 손으로 길러낸 상추 한 잎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지자체 도시농업센터에서는 무료 분양 프로그램도 많으니 관심 있게 찾아보세요. 9. 사진 찍기. 일상의 순간을 작품으로.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풍경, 꽃, 하늘, 사람.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풍경이 카메라를 들면 새롭게 보입니다. 사진은 순간을 잡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바라보는 눈을 길러줍니다. SNS나 밴드에 사진을 올리면 친구들의 반응이 오고 소통이 즐거워집니다. 무료 사진 강의는 유튜브나 평생학습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찍다 보면 그 자체가 나의 인생 앨범이 됩니다. 10. 악기 배우기. 마음의 언어를 되찾는 시간. 하모니카, 우쿨렐라, 리코더, 장구. 작고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모니카는 1만 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유튜브 하모니카 교실을 검색하면 무료 강의가 무궁무진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며 소리를 낸다는 건 두뇌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곡을 완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악기를 배우며 삶의 리듬을 되찾았다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혼자 사는 60대에게 추천하는 취미 조합. 아침에는 걷기 플러스 맨손 체조는 무료이며 활력 증진 및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점심 이후 독서나 글쓰기는 무료이며 집중력과 뇌활성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노래, 악기, 색칠놀이로 소요 비용은 5,000원 이상으로 정서 안정과 행복감을 줍니다. 주말에는 텃밭 가꾸기, 사진 찍기, 자전거 타기로 소요 비용은 저비용이며 본인 힐링과 타인과의 교류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삶의 활력 지수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 나는 취미로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 사례 1. 66세 정용식님의 은퇴 후 걷기 동호회. 처음엔 심심해서 나갔는데 이제는 걷는 게 하루의 낙이에요. 걷기 덕분에 혈압약을 줄였고 좋은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사례 2. 62세 김나은님의 블로그 일기 연재. 매일 하루를 기록하며 내 마음을 정리해요. 글을 쓰다 보니 예전 일도 정리되고 삶이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사례 3. 68세 박상철님의 노래교실 참여. 노래 교실에 가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젊은 시절의 설렘이 다시 느껴져요. 그게 행복이죠. 취미는 두 번째 인생의 불씨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시작점입니다. 돈이 많아야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하루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건 작은 취미의 힘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순간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을 다시 반짝이게 만들 겁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 결과보다 소중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어떤 취미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다음은 60대가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일부 남성의 시선. 다시 삶의 엔진을 켜는 시간. 2부 여성의 시선. 나를 다시 꽃피우는 취미의 힘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남성의 시선. 퇴직 후 나는 다시 배워야 했다. 1. 걷기, 등산.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젊어진다. 퇴직 후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면 이제 나도 쓸모가 없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걷기와 가벼운 등산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둘레길, 하천 산책로, 공원만 있어도 됩니다. 팁. 네이버 걷기 모임, 둘레길, 동호회 검색. 무료 걷기 앱으로 목표 설정이 단순한 활동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의 무게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산 동호회. 함께하면 꾸준해진다. 혼자 운동은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다릅니다. 60대 남성에게 동호회형 취미는 가장 오래가는 방식입니다.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 중고 자전거를 구입한 65세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달리다 보니 몸무게가 5kg 빠졌어요. 새벽에 나가 아침 햇살 받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비용은 10만 원 남짓한 자전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이딩이 부담스러우면 근처 강변길 산책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3. 글쓰기, 일기, 회상록. 나의 이야기를 남긴다. 남성은 대체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툽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한참 적응이 안 되던 67세 정 씨는 매일 밤 공책에 짧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과 생각, 그리고 기분을 그냥 써내려갔어요.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글쓰기는 뇌를 젊게 만들고 감정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요즘은 블로그나 브런치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내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니어 작가도 많습니다. 팁. 무료 온라인 글쓰기 강좌. 평생학습관 유튜브 시니어 글쓰기. 4. 악기 배우기, 음악 동호회. 리듬은 남자의 자존심. 60대 남성에게 음악은 또 다른 활력입니다. 하모니카, 우쿨렐라, 기타, 장구 등 악기는 생각보다 접근하기 쉽습니다. 하모니카는 1만 원대, 우쿨렐라는 3만 원대부터 시작 가능합니다. 유튜브 무료 강좌나 복지관 강의로 배워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악기를 잡는 순간 마음이 젊어진다. 그 말처럼 음악은 남성에게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게 해줍니다. 5. 봉사활동.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 많은 60대 남성들이 퇴직 후 가장 힘든 건 사회적 관계 단절입니다. 그럴 때 봉사활동은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급식 봉사, 환경정화, 아이들 멘토 등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봉사는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게 인생의 보람이더군요. 비용은 거의 없고 시간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지역별 봉사를 검색해 보세요. 남성에게 추천하는 실속형 취미 5가지. 1. 걷기 등산은 체력 증진 및 활력에 도움이 되어 건강이 회복됩니다. 2. 글쓰기는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며 뇌 자극에 좋습니다. 3. 봉사활동은 사회와 연결되는 접점이며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4. 악기는 집중력과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정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5. 자전거 타기는 전신 운동으로 체중 감소 및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엔진입니다. 2부. 여성의 시선.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다.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여성에게는 새로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 홈가드닝, 플라워, 테라피.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시간. 씨앗 몇 봉지, 작은 화분 몇 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물을 주고 새 잎이 나오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상추 한 포기, 꽃 한 송이 덕분에 웃을 일이 생겼어요. 이런 변화가 바로 취미의 힘입니다. 도시농업센터나 구청 도시텃밭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 또는 저비용입니다. 2. 뜨개질 수공예. 손끝에서 피어나는 집중의 미학. 실, 바늘, 천, 단순한 도구지만 뜨개질을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완성한 작품을 선물하거나 판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봉사와 공예를 결합한 손뜨개 모자, 나눔 같은 활동도 많죠. 비용은 5,000원 정도면 시작 가능합니다. 평생학습관, 복지관에서는 무료 수공예 강좌도 운영합니다. 3. 노래교실, 댄스, 라인 댄스. 웃음이 돌아오는 시간. 음악에 몸을 맡기면 그 자체가 행복이 됩니다. 60대 여성에게 노래와 춤은 몸과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역 문화센터, 복지관의 노래교실은 월 1에서 2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혼자 가서 친구가 생겼다. 노래 덕분에 우울증이 나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춤과 노래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존감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4. 그림 색칠, 캘리그라피, 그림 일기.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색연필 한 세트, 스케치북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시니어 컬러링북, 명언 캘리그라피북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림은 감정을 치유하고 내면의 불안을 다독이는 효과가 큽니다. 색을 칠하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나 자신이 차분해져요.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면 작은 전시를 여는 듯한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5. 독서 모임, 에세이 쓰기. 나이 들어 더 깊어진 이야기. 여성 시니어에게 독서와 글쓰기는 자기 성장을 위한 최고의 취미입니다. 자녀에게 편지를 쓰듯 내 인생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그 자체로 한 권의 책이 됩니다. 실제로 60대 여성들의 에세이 출판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나이 들매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블로그 연재도 인기입니다. 팁 도서관, 평생학습관의 무료 시니어 글쓰기 교실 프로그램 활용. 여성에게 추천하는 힐링 취미 5가지. 1. 홈가드닝은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며 힐링에 좋습니다. 2. 노래, 댄스는 몸의 활력과 타인과의 사교에 도움이 되며 우울감 완화에 좋습니다. 3. 뜨개질, 공예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성취감도 있습니다. 4. 캘리그라피, 컬러링은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정서 안정에 좋습니다. 5. 독서, 글쓰기는 자기 성찰에 도움이 되며 내면 성장에 좋습니다. 여성에게 취미는 여유이자 자존감 회복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통 취미. 탑3. 1. 걷기 여행. 대화의 시간을 되찾는다. 2. 사진, 여행 기록 남기기. 함께 만든 추억이 오래간다. 3. 봉사활동. 함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배우는 부부는 늙지 않는다. 마무리. 취미는 나이와 상관없는 인생의 기술이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누군가가 특별히 챙겨주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배우고 느끼고 나누면 그 자체가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남성에게는 활력이, 여성에게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취미생활입니다. 결국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씨앗을 심고 노래를 부르고 글 한 줄을 쓰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인생의 봄이 다시 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취미생활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